사장 남천동이 최초 보도한 이 사우나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이런 걸 보면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한겨레에 따르면 2012년 12월 초 경호처는 한 공사업체에 용산 대통령실 본관 5층 샤워장을 사우나실로 개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우나실은 5층 집무실과 연결된 장소에 위치하며 숨겨진 문이 달려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고, 편백나무를 자재로 하는 건식 방식으로 벽에는 텔레비전도 부착된 형태였습니다. 관련해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이 설치된 것은 맞다. VIP 건강관리 명목이었다. 사우나는 관저와 집무실 두 군데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관입니다. 아마도 불법적인 돈으로 했을 텐데 개 수영장에 이어 사우나까지, 아마도 술이나 깨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가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역시 민주당 내부 상황입니다. 관련해 오늘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올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 인사 검증에서 뭐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두 번 연속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살펴보고, 어쨌든 갑질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이거는 뭐 여당에도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숙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혹은 뭐 당 차원에서 재정비를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죠. 당연히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보좌관 갑질 문제도 있거든요. 민원인에게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기사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스스로 좀 반성을 돌아볼 필요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좀 앞서 나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내려왔다고 해서 야당 한껏 잡았다. 그랬더니 뭐 윤리위원회 회부하겠다, 제명시키겠다. 그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럴 말을 할 상황인가? 당장 비대위원장 자체가 당직자한테 폭행해서 탈당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때 손을 좀 잡아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한번 머리 맞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적 판단은 미스인 거고, 후보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은 강행한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순에 들어간 거니까. 아마 본인이, 강선우 의원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은 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강선우는 반대다라고 한 여론조사 보고 조금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서 안 된다, 그런 판단하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가 없었다, 뭐 그게 사실은 좀 변명거리는 됩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만일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그때도 인수위 탓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논란이 좀 안 나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공직 기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TV를 보지 않는다, 그 대답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거 했던 말은 잘못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는 미안하다라고 하든가, 내 소신이었다고 밀어붙이든가.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그것도 공직기강의 문제인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렇게 무책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매뉴얼이 다 있죠, 사실은. 인사검증하는 매뉴얼이. 그런데 인사검증 매뉴얼 플러스 그 이외의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상 한계도 있고 인력의 풀도 좀 모자란 거고,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에 처음으로 사람들 입성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소위 말해서 볼펜 한 자루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수인계 매뉴얼도 다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다 들고 다 파기하고 그냥 나가버렸단 말이죠. 사람도 자료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인력, 또 시간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건 맞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충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 실수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건도 마찬가지고 당이 좀 나섰어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 부담도 덜어주는 거고 후보자 본인 부담도 덜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질 문제가 보좌관들부터 시작됐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강선우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나서 더 크게 폭로가 이어지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폭로가 나왔을 때 당이 앞장서서 보좌관들을 불러서 혹은 면담을 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앞으로 이런 거 없게 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무책임하게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방금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내려놓은 지 꽤 오래됐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뭐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 그렇다 치고,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6월 3일 날 당선이 됐는데 그때부터라도 빨리 준비해서 지도부 공백을 없앴어야 돼요. 그런데
두 달 뒤에 당대표를 선거를 하겠다? 이것도 보궐선거 아닙니까? 보궐선거에 당대표 한 명, 최고위원 한 명만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원샷으로, 온라인 선거하면 원샷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두 달 동안 순회 경선을 하겠다? 이거 굉장히 패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 동안 지도부가 공백이 된 거예요. 공백이 되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결정을 다 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 하는 거 아니겠어요? 리더가 없는 것이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180명 국회의원 중에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제일 잘 파악하는 게 정청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워딩이 나온 거예요. 지금 당원들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좀 다르거든요. 강선호를 좀 지켜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비 올 때 같이 좀 맞아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청래가 그걸 파악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박찬대 후보는 지금 1차, 2차 경선에서 뒤졌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 표차로 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조급하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하고 생각이 반대되는 지금 길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선거가 조금 뒤집어지긴 어렵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아마 더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늘 하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정당명은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정체성 그걸 대표해서 정당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가 없다. 왜 의리가 이렇게 없냐? 이게 당원들의 생각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우리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의 건강두릅, 더보기 링크를 통해 많이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 강선우 사태에서 짚어볼 대목이 많지만 가장 눈여겨본 것은 여당의 태도입니다. 당 지도부는 처음부터 대통령실이 판단할 일이라며 팔짱을 끼웠고 방치했습니다. 결국 민심은 악화하고 지지층 내부 균열은 커지는데 민심의 촉수 역할을 해야 할 집권여당은 전전긍긍했습니다. 특히 강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고 자당 보좌진의 갑질 문제가 터졌는데 강 건너 불구경이 말이 됩니까? 오히려 국회의원과 보좌진 관계는 일반 직장과는 다르다는 설화로 여론에 불을 질렀는데 그게 원내 지도부였습니다. 이 정도면 경질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병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도지사로 재직하며 경험한 행정가로서의 디테일이 강합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빗물바지 담배꽁초 제거 방법을 알려주고 민생지원금 카드 색깔 구분이 잘못됐다고 깨알 지시를 내릴 정도로 꼼꼼합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면 좋겠다며 의욕에 불타고 디테일도 강한 리더 앞에서 자기가 옳다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급자들은 찾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작 할 말은 못하고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